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0학년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동원고 시험 문제를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내용들을 실전 문제에 적용하는 적응력을 높여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합니다. 등차 수열 쭉 항들이 주어져 있는데 칠항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구할까요? 이미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왔는데 7항이면 자 그냥 가겠습니다. 자 3씩 더 커지니까 그 다음 8이고 그 다음 더 커지면 11 끝났습니다. 뭐 이렇게 풀면 되겠죠. 자 이런 풀이도 물론 있겠습니다. 3씩 커져가니까 공차가 3이었고 초항이 1 집어넣는데 3이 나왔는데 마이너스 7 만들니까 마이너스 10 이렇게 만들어도 되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7을 대입해서 7항을 구해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어쨌든 1번 문제는 기분 좋게 점수를 확보하라고 내준 문제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풀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시작합니다. 시그마 규칙이 나왔군요. 주어진 식의 오른 AN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맨 처음 앞에 준 걸 보니까 시그마 K제곱에 3부터 8까지네요. 아하 그러면 3제곱, 4제곱, 5제곱 이런 식 해서 쭉 해서 이제 8제곱까지 가게 되는데 뒤쪽 거 해야 될 때는 이제 M에다가 1 들어가면서 똑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기다 1을 대입하고 여기다 2 대입했을 때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M이라는 형태로 표시되어야 되는데 1 집어넣었을 때 3 역할을 하려면 n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수밖에 없죠. 제곱 형태가 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시그마 이런 형태로 m인 1부터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되시죠? 마지막에 이제 물론 이제 6이 들어가서 8 되는 거니까 이제 6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그곳에 있는 am이라는 것은 값이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다. 이런 뜻이니까 m 플러스 2의 제곱 되겠습니다. 자, 시그마 규칙만 좀 알고 있다면 똑같은 의미를 갖는 식을 찾는 거니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번 시작합니다. 삼각형 ABC에서 변, 길이, 각도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왜 저번에 반지름? 자, 문제의 뜻을 파악하기 위해서 삼각형 한번 쓱 그려보겠습니다. ABC 표시를 좀 하시면 되겠고요. B 길이가 10 나와 있고 A 각이 105도. 아하, 그림은 좀 잘못 그렸네요. B 각 30도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뭘 거라고요? 외접은 반지름이요? 고민할 거 없습니다. 사인 법칙을 기억하십니까? 이런 문제가 되겠네요.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제 외접은 반지름이 되죠. 자, 문제를 보니까요. 여기 부분이 아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사인 B, B각이 이제 30도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 그의 대응변이 10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 외접은 반지름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하, 사인 30도가 2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외접은 반지름 10에서 계산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사인 법칙 간단하게 질문하는 문제 3번까지 가볍게 풀면서 점수 확보하고 시간 절약하고 뭐 그런 일들을 잘 하라 이런 얘기 같습니다. 자, 10 처리됐죠? 됐습니다. 삼각형 그리면서 뜻 파악 빨리 하고요. 그 다음에 외접은 반지름은 사인 법칙과 관련이 있다. 이런 부분 잘 떠올리면 되는 문제 형태였습니다. 이번에 풀 문항은 4번이 되겠습니다. 삼각형에서 사인 A는 사인 B, 그 다음에 코사인 C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항상 옳은 것은 무엇이냐? 각 형태 표현되어 있는데 이걸 보자마자 무슨 삼각형이고 무슨 특징이 있는지 알겠습니까? 참 모르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공식 형태로 좀 고쳐달라 뭐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사인 A분의 A는 2R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사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R분의 A 이렇게 표시되면 되죠. 그럼 사인 B는 2R분의 B 표시되면 되겠고 코사인 C가 나왔습니다. 코사인 C는 2AB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C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 아시죠? 자, 이런 부분들 학습되어 있나? 질문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2R 소거되고요. 이렇게 소거가 되면서 2A를 좌측에다가 쭉 이렇게 해서 이제 곱하기 하게 되면 2A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C제곱 처리되겠고 됐습니까? A제곱이 이렇게 하나 더 소거가 되는 이런 특징이 있네요. 그러면 A제곱 더하기 C제곱은 이꼴 B제곱 이렇게 되니까 피타고라스 형태의 식이 얻어졌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B각이 몇 도? 90도 이렇게 되는 그런 삼각형이라는 걸 알면 알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그나마 좀 1, 2, 3번보다는 조금 시간을 좀 더 쓰게 만들어놨네요. 뭐 그래도 사인 법칙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이제 코사인 법칙 이 부분들이 이제 학습이 되어 있냐 이렇게 질문하는 그런 정도니까 뭐 그렇게 많이 어려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어진 식에 눈치채라고 코사인 C 나왔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코사인 법칙을 사용해야죠. 됐습니까? 자, 우선적으로는
각도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대로 해석해서 무슨 삼각형인지 모르겠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 부분을 우리가 배운 공식 형태를 이용해서 변길이 형태로 표시해야 되겠다. 뭐 이런 정도 내용만 알면 풀이법이 알려져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공식 대입해서 풀이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이 정도까지는 뭐 기본 공부한 내용들로 잘 커버하셔야 됩니다. 자, 4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번 시작합니다.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 SN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수열의 일반항을 구해주십시오. 자, 출제자가 SN 빼기 SN-1 한 결과가 AN 된다. 뭐 이 부분을 요구한 그런 문제 같습니다. 자, 근데요, 지금 SN 이 부분이 지금 n제곱 플러스 7n 이렇게 돼 있을 때, 뭐 위에서 계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n의 2차식 이렇게 돼 있고, 상수항이 없는 이런 식이 되게 되면, 와, 이거 보자마자 이제 등차 수열 합이구나. 이런 판단을 좀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차 계수에다가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뭐다? 공차다. 이런 부분까지 하게 되면 자, 주어진 식을 보자마자 공차가 2인 등차수열이군. 자, 이런 부분들을 좀 빨리 판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AN은 볼 것 없이 2N 이렇게 시작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S1 이퀄 A1 이렇게 되는데 대입하니까 뭐 8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6 해주면 이제 끝나는 거죠. 자, 그래서 2N 플러스 6 이렇게 6 이렇게 답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빼기 해서 계산하셔서 찾으면 됩니다. 자, 근데 그 부분은 뭐 단순 산수 형태라서 말씀드리지 않을 거고요. 자, 지금 등차 수열이 갖고 있는 특징, 합의 특징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n에 대한 2차식 상수항이 없다. 완벽한 등차 수열의 합이다. 판단됐다. 2차 계수에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공차다. 이런 정보를 알게 되면 자, 이렇게 이제 2n 이렇게 좀 써갈 수 있겠고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대한 1차식이고 1차 계수가 공차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A1, S1 이 부분에서 이제 항을 맞춰서 이제 여기 1차 항을 자, 상수항 뭐죠? 여기 상수항 부분들을 맞춰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해 가야 되는 뭐 물론 이제 SN 빼기 SN 마이너스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였지만 가볍게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번엔 6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1 가르쳐줬고 AN 플러스 1이 아주 좀 복잡한 형태로 가르쳐줬는데 3항을 가르쳐줬습니다. 이때 K값은 어떻게 되느냐. 자, 점화식을 물어본 거죠. 자, 근데 점화식 풀이를 뭐 다 하라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자, 3항이니까 우리는 열심히 대입하는 그런 형태, 기본적인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A2를 구하려면 n에다가 2를 대입해야 되니까 2분의 1 A1 더하기 K가 되겠고, 이때 이곳에다 2를 대입하면 K 플러스 1 이렇게 나와서 2항이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3항은요, 그러면 이제 2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3분의 2 A2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K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자, 이때 구한 것이 있으니까 3분의 2에다가 K 플러스 1 이렇게 대입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전기에서 3분의 2에 3분의 5K 더하기 3분의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데 3항 그 계산 결과가 3분의 7이라고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분의 5K는 3분의 5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K값이 1이었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뭐 그냥 대입해서 풀이하는 거니까 뭐 더 이상 다른 말씀 뭐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가볍게 풀이해가면서 지금 6번까지는 뭐 각 단원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항목들을 질문 던지는 거니까 6번은 그냥 점화식의 가장 기본적인 항목 대입해서 찾아간다. 뭐 그런 형태로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7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차 수열에 대하여 첫 항부터 10항까지 합 제공되어 있고요. 11항부터 20항까지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이때 21항부터 30항까지가 어떻게 되냐. 10항까지 합이 110이고 20항까지 합이 11항부터 20항까지 합이 310 이렇게 됐을 때 21항부터 30항까지 합은 어떻게 되느냐. 사실은 등차 수열은 이렇게 합을 해도 등차 수열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할 때 공차가 200이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200을 더 더하게 해주니까 510 해서 답을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뭐 풀이는 끝났는데 이게 어떻게 돼서 된 건지를 좀 알아봐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조금 좀 살펴보면 A 플러스 D 이런 형태로 해서 A 플러스 N-1D 등차수열 N기항 써있고요. A 플러스 ND 쭉 해서 A 플러스 EN-1D 이런 형태로 또 N기를 좀 써보겠습니다. 자, 글이 됐을 때 이렇게 좀 쓴 식에서
이 첫 번째 거하고 첫 번째 거를 비교하게 되면요. A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ND만큼이 더 많습니다. 두 번째 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건 쓰지 않았지만 쓰게 되면 A 플러스 N 플러스 1D 이렇게 될 건데 두 번째 항을 이렇게 비교하게 되면 역시 이걸 기준으로 얼마만큼 더 많죠? ND만큼 더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똑같은 이거하고 똑같은 이쪽이 이제 S10이라고 치면 이제 S10이 있고요. 거기에다가 ND만큼이 더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게 몇 개가 있겠죠? 지금 N개가 있겠죠? SN이라고 하는 게 좋겠네요. 곱하기 N 이만큼. 되죠? 그러니까 SN에다가 N제곱 T만큼 이렇게 더 많아지겠습니다. 자, 뭐 그 다음 항 부분은 좀 안 썼는데 뭐 더 이어서 쓴다면 A 플러스 2NT A 플러스 2N 플러스 1T 해서부터 A 플러스 3N 마이너스 1T 이렇게 처리하게 돼서 또 N개를 쓰게 되면 역시 처음 거하고 비교했을 때 그럼 END가 더 많아지죠. END가. 그러니까 SN에다가 END만큼 많은데 그런 많은 항 개수가 N개니까 곱하기 N을 해주면 N제곱 T. 그래서 SN 플러스 N제곱 T, SN 플러스 2N제곱 T. 그래서 N제곱 T가 공차인 등차 수열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론적으로 맨 처음에 그냥 가볍게 풀 수 있는 이 부분이 왜 그리 되는지에 대한 이론 부분들을 조금 살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론 학습이 되어 있다면 아주 쉽게 풀이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학습되어 있으신 거죠? 자,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아니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좀 이해하십시오. 자, 7번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8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더하기 루트 이렇게 되는데 그 부분이 분모에 들어가 있는 이런 산수 여러 가지 수열 형태에서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루트 n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n 분의 1 이곳에다가 숫자들을 써서 루트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잘 되겠습니까? 당연히 잘 안 되겠죠. 우리는 유리화를 통해서 다시 써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곱 빼기 제곱 형태니까 1이라서 분모에 굳이 쓸 필요가 없고요. 그럼 루트 n 플러스 1 빼기 루트 n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k는 1부터 99까지 그럼 여기도 k로 바꿔 써야 되겠네요. 됐죠? 자, 됐습니다. 그럼 이제 차곡차곡 집어넣는 거니까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1 되겠고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3. 자, 제곱제곱 지워지는 게 보이시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 하겠습니다. 루트 100 마이너스 루트 99 해서 동일한 규칙으로 지워지니까 자, 루트 100하고 루트 1이 남았다는 건데 자, 이건 친절을 베풀기 위해서 쓴 거고요. 실은 가볍게 계산해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러 가지 수열 파트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부분 분수 파트하고 유리화해서 계산하는 이런 부분들 두 개가 이제 대표적인 유형인데 지금은 유리화해서 풀이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나왔습니다. 자, 유리화 부분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그냥 뭐 이 정도는 이렇게 그냥 곧바로 써도 되겠죠. 자, 분차 부분을 더 쓰면 이게 1 이렇게 돼서 쓰지 않은 거니까 이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8번 여러 가지 수열에 나오는 그런 문제 형태였습니다. 자, 8번까지도 역시 그냥 기본적인 문제 형태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침착하게 잘 풀이하고 좀 속도 좀 내가지고 점수도 확보하고 시간도 절약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는 그런 문제 형태들이었습니다. 8번 마무리합니다. 9번 시작합니다. 주어진 식의 값은 어떻게 되느냐? 수열 형태를 계산해 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식의 특징을 잘 살펴서 표시해야 되는데 일단은 항들은 두 개의 항이 이렇게 곱 형태로 나타내져 있습니다. 그럴 때 앞쪽 숫자가 점점 커져가는 특징이 있군요. 첫 번째 1, 두 번째 2, 세 번째 3 그렇다면 K번째 K 이렇게 처음이 되겠고요. 다음 뒤에 곱하기 되는 숫자는 20, 19, 18 이런 식으로 하나씩 줄어듭니다. 그럼 빼기 K하고 관련이 있겠습니다. 자, 근데 첫 번째 20이 돼야 되는 거니까 21 마이너스 K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K번째 항은 이렇게 되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더하기 하자. 그러니까 이제 시그마를 붙이면 되겠죠. K21 마이너스 K. K는 1부터. 자, 처음 숫자가 0에서부터 시작해서 20 갈 것 같습니다. 앞에 숫자가. 그러면 20까지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시그마 계산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21 시그마 K 빼기 시그마 K제곱 이렇게 처리된 거죠. 자, 좀 자연스럽게 써볼까요? 2분의 20, 21 처리해주면 되겠고 6분의 20, 21 그럼 41입니까? 2n 플러스 1, 41 되는군요. 자, 2분의 20 곱하기 21이 공통이 있으니까 21 마이너스 3, 4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자, 3분의 1로 처리해주면 2, 3 생길 거고 2, 20 되겠고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63 마이너스 41입니까? 그러면 22가 생기는 건가요?
그럼 약분이 되겠습니다. 약분되면 여기가 7이 되겠고, 여기는 그럼 10 곱하기 7 곱하기 20이 이렇게 처리가 되죠? 자, 되겠습니다. 27이 14, 27이 14, 154에다가 10 곱하기 해서 1540 처리해주면 되겠네요. 1540 된 것 같습니다. 자, 풀이 마치고 나서 좀 살펴보니까, 자, 어디가 좀 걸림돌인가요? 자, 잘 살펴보게 되면 역시 맨 처음에, 일반항을 만드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에 숫자 1, 2, 3, 4 가는 특징을 갖고 K 처리했고, 뒤에 숫자가 줄어들어가서 하나씩 줄어들어가니까 이제 마이너스 K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1 들어갔을 때 그렇다고 마이너스 1이 아니라 2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21 마이너스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됐습니까? 자, 이 만든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 그 다음에 뭐 시그마 규칙인데, 시그마 규칙 정도는 학습이 돼 있겠죠. 자, 그렇다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맨 처음에 일반항 형태 만드는 부분들 좀 연습해서 실력을 쌓으면 될 것 같습니다. 9번 마무리합니다. 10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넓이가 10루트3인 삼각형에서 변길이에 대해서 우와, 그냥 ABC의 변길이가 아니고 합에 대한 변길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요 값이 12대 되는데 12K라고 하면 되겠죠? 비례해서 지워진 부분이 있을 거니까. 자, 15K, C 플러스 A는 13K 이렇게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왕창 더하기 해주면 됩니다. 세식을. 그럼 2배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나오겠고요. 30에 2, 4, 5, 3이니까 40K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20K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A는 어떻게 될까요? C 더하기 A가 13K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7K 처리해주면 되겠고, B는요, A 더하기 B가 12K 했으니까 8K 처리해주면 되나요? 그 다음에, 산수가 이상한데요? 다시요. B 더하기 C가 15K 했으니까 A는 5K가 되고요. C 더하기 여기가 B가 B인 거죠? 7K. C는요, A 더하기 B. 8K. 이거 뭐 산수를 이렇게 합니까? 자, 각각 변길이 B도 구해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럼 이제 넓이하고 우리가 이제 연결을 시켜 가야 되는데, 넓이가 10루트3이다 나왔으니까,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넓이를 곧바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좀 이용해야 되는데, 자, 코사인 C 정도 하죠. C 변길이가 크니까 2배의 5 곱하기 7 정도 해주면 되겠고, 5제곱 더하기 7제곱 빼기 8제곱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25, 49, 64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자, 그럼 이게 얼마가 되죠? 60에 74에 10이 되는 건가요? 자, 10 되면 여기 이제 약분하니까 7분의 1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코사인 C 값이 7이라는 얘기는 사인 C 값이 7분의 루트 48. 일단 루트 48 쓰겠습니다. 이런 형태가 되겠다는 뜻이 되겠고. 자, 그렇다면 이제 삼각형의 넓이로 갈 수가 있겠습니다. 2분의 1 AB 사인 C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AB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됐었나요? 35K 제곱 사인 C 7분의 루트 48. 2분의 1 어디 갔죠? 2분의 1 이렇게 차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5가 되겠고, 야, 이게 지금 16 곱하기 3이었죠? 그러면 4 루트 3에 이게 4 루트 3 될 거니까 2 루트 3이고, 그러면 10 루트 3 이렇게 처리되나요? 10 루트 3 K 제곱 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 결과가 10 루트 3이었다. 10 루트 3이었다. 이렇게 되니까 K제곱이 1이니까 K값은 1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변길이 구해가는 B니까 마이너스는 안 나오겠죠? 자, 이렇게 다 구했을 때 문제에서 변길이 합을 구해라. 변길이 합은 이렇게 20K였으니까 K값이 1이니까 20해서 결론을 내면 될 것 같습니다. 되죠? 아하, 이게 지금 산수를 조금 강요하는 스타일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각각 변 길이가 나왔으면 편리한데 합 형태가 돼 있으니까 왕창 더하기 해서 그 사이의 관계식 구해서 각각 변 길이를 구했고요. 이게 정상적으로 여기서부터 풀이를 시작해야 되는데 과정을 좀 거쳤어야 됐습니다. 자, 넓이로 곧바로 갈 수 있는 형태가 여의치 않으니까 자,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코사인 C 값 다른 가격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고 그걸 이용해서 넓이 형태의 공식으로 가는 사인 형태로 가야 되는 거니까요. 됐습니까? 이제 공식하고 자연스럽게 연결시켜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쯤 되니까 이제 조금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형태네요. 자, 하지만 아직까지 많이 응용된 건 아니니까 이 정도 좀 잘 할 수 있으시겠죠? 자, 10번 잘 이해됐으리라 믿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4개의 숫자를 작은 수부터 순서대로 나열어 공비가 자연수인 등비수열이 되겠다. AR 제곱, AR 세제곱. 근데 등비수열이 되겠다. 두 자리? 10부터 99까지 숫자들로 구성되어야 되겠다. 이 등비수열의 합을 S4라고 했는데 S4의 최소값, 최대값들을 한번 구해달라. 알겠습니다. 자, 근데요. 공비가 자연수라고 했는데 이게 R 세제곱이 되게 되면 알겠습니다. R이 만약에 3만 돼도 R 세제곱하게 되면 이게 얼마가 되겠습니까? 27이 되거든요. 근데 A라는 거가 두 자리 합수는 가장 작아도 10이 되는데 이곳에 10을 곱하면 270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99를 넘어갑니다.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될 수 있는 R은 2밖에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A, 2A, 4A, 8A 뭐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숫자 최소가 되려면 이거 10이면 되겠죠. 10, 20, 40, 8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 12 곱하기 8이 96인가요? 28이 16, 96? 그렇군요. 그럼 12, 24, 48, 96 이렇게 되겠습니다. 13만 되도록 38, 24가 넘어가는 거 안 되겠죠. 자, 최소 최대를 구해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이것들을 합해달라. 2-1분의 A의 R의 R도 2였잖아요. 2의 4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됩니까? 그러면 이제 15A 이런 모양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5에다가 초항 부분이 10하고 12 이렇게 처리되니까 이게 이제 최소값, 최대값의 합이 되는 거죠. 이렇게 좀 쉽습니다. 15 곱하기 22가 처리되나요? 되죠. 자, 그러면 또 어떻게 계산해야 되겠습니까? 22, 15 뭐 열심히 곱하기 해야죠. 25, 10, 25, 10, 그 다음에 22 이렇게 처리되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계산 결과 330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330 보였습니다. 자, 됐죠? 뭐 특별하게 어려운 항목이 아니고 그냥 약간의 뭐 방정식처럼 이제 는 해서 이제 나오는 게 아니라 약간의 좀 찾기 개념이 좀 들어간 건데 뭐 그리 어려운 것 같지 않습니다. 뭐 세제곱하면 27에서 금방 270 들어가서 문제에서 어긋나는 거니까 11번은 조금만 생각하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였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이 정도는 좀 이해 좀 잘 하시고 스스로도 좀 풀 수 있는 실력을 빨리 갖추셔야 합니다. 자, 11번 잘 이해됐으리라 믿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번 시작합니다. 그림에서 가로등 상단의 높이를 구하려고 한다. 두 직각삼각형 ABC 큰 직각삼각형 ATC 작은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BAD 각도가 30도 주어졌을 때 AC 길이는 어떻게 되느냐. AC 길이 구하라. 모르니까 X라고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변 길이가 1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가 X제곱 플러스 이렇게 변 길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만큼 길이가 이제 3 처리되니까 이쪽 길이가 X제곱 플러스 3. 그냥 피타고라스 한 거니까 현재까지 별 문제 없죠. 자, 가볍게 길이 표시가 가능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문제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는데 어떤 게 가능하겠습니까? 자, 문제 부분 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자, 이런 각도를 좀 세타라고 해가지고 사인 세타 값 좀 미리 한번 구해볼까요? 사인 세타 루트 x제곱 플러스 1분의 x 이렇게 구하는데 뭐 큰 무리 없으시겠죠? 자, 제가 이런 걸 왜 했을까요? 자, 먼저 좀 그림 좀 보겠습니다. 필요한 그림 갑니다. 자, 이쪽 길이가 루트 x제곱 플러스 이렇게 돼 있었고 여기 30 돼 있고 이거 2 돼 있고 이곳이 루트 x제곱 플러스 9 이렇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곳을 세타라고 나왔다는 얘기는 여기가 이제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처리가 되거든요. 자, 이제부터 제가 할 일은 바로 이겁니다. 사인 30분의 2는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분의 루트 x제곱 플러스 9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뭐 한 거죠? 사인 법칙 사용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크로스로 이제 곱하기 해주면 되겠죠. 자, 2 곱하기 사인 이 부분은 세타 처리해주면 되겠고 사인 30도네요. 그럼 2분의 이렇게 처리해주면서 루트 x제곱 플러스 9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곱하기 해서 4 해서 제곱해서 16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사인 세타 값이 아까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제곱 들어갈 거니까 x제곱 플러스 1이었나요? 1분의 x제곱 쓰면 되겠고 이쪽은 이제 x제곱 플러스 9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16x제곱이 되겠고요. 이쪽은 이제 곱하기 해주면 x 4제곱
10x제곱 플러스 9 처리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x 4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9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x제곱은 3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니까 x값은 루트 3 해서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루트 3. 아하, 뭐 교묘하게 이게 또 계산이 되네요. 안 될 줄 알았는데. 자, 우리가 구해야 될 부분 x라고 놓았고요. 그 다음, 자, 각도 주어진 30도고 관련된 이쪽 오른쪽에 있는 도형하고 연관성 있는 각도가, 자, 이쪽 부분에서 거기를 이제 세타라고 놓고, 그리고 직각삼각형에서 삼각비 형태의 값, 사인, 코사인 값들 다 잘 구할 수 있어서 구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필요한 그림 그렸고, 그 다음에 변기려고 각도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제 사인 법칙 형태를 생각해서 연결시켜서 식을 만들어내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어떻게 문제풀이 우리가 배운 내용하고 연결되어 가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이제 잘 적용해서 풀어가는 아주 우리가 연습하기에 좋은 그런 문제 형태를 출제한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12번은 이제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거니까 자, 열심히 좀 공부했다면 잘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였겠습니다. 이번엔 13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용량이 1000리터인 수족관에 첫날에는 10리터의 물을 채우고 둘째 날부터는 하루에 수족관에 들어있는 물을 3리터를 빼고 남아있는 양의 양의 물을 채우기로 한다. 이 수족관에 물이 가득 찼는데 며칠째인가. 재미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첫째 날은 뭐 10리터를 채우는 거니까 됐고요. 자, 그 다음 날부터 어떻게 되죠? 자, 3리터 빼고 남아있는 물의 양과 같은 양을 채운다. 그럼 물의 양이 2배가 될 텐데 똑같은 규칙을 하겠다 이런 거니까 곧바로 점화식 형태로 가겠습니다. 남아있는 양이 AN이라고 했을 때 3리터를 빼버리죠. 됐습니까? 그곳에다가 몇 배? 남아있는 양만큼 더 채우는 거야. 2배가 되게 되면 그 다음날에 물의 양이 되겠다.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AN 플러스 1은 이퀄 2AN 마이너스 6 이런 형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첫날 10리터인데 언제까지 해서 이게 1000리터 넘어가는 걸 하죠? 자, 이 부분은 점화식 풀이를 좀 약간 학습을 했어야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니까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학습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좀 걱정입니다. 자, 뭐 그냥 일반적으로는 이제 AN 플러스 1 빼기 K 2AN 빼기 K 요걸 이제 전개해서 요 식 형태가 이제 맞춰지도록 이제 만들어가면 되는 거겠죠. 자, 그렇게 되는 거니까 아마 K 값은 6이 되는 것 같습니다. 6 2배의 AN 빼기 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2AN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6 처리되니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숫자를 좀 빨리 찾는 방법은 요 값하고 요 값하고 이제 계수 부분에서 들어갈 역할이니까 이제 알파는 이꼴 2 알파 마이너스 6 이렇게 처리해주면 알파는 6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찾아서 숫자를 써도 되겠습니다. 자, 이 뜻은 무엇입니까? 덩어리 형태가 등비수열이 되겠다. 즉 AN 빼기 6은 초항이 A1 마이너스 6 이런 형태 곱하기 2의 N-1승이 되겠다. 그래서 AN은 A1이 이제 10이었으니까 4 곱하기 2의 N-1승 플러스 6 이렇게 해서 이제 일반항을 구한다.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2의 N 플러스 1 플러스 6 이런 형태가 일반항이 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해주면 얼마가 되느냐? 1000보다 커지느냐? 뭐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2의 N 플러스 1 제곱이 되어 있는데 2의 10제곱이 1024가 되는 거니까 2의 9제곱이 512가 되나요? 자, 이렇게 되면 되겠죠. 10제곱 되면 좀 넘어가는 거고 9제곱 되면 안 넘어가고 뭐 더하기 6은 뭐 크게 뭐 영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2의 10제곱이 넘어가는 거니까 n 플러스 1이 10이 되는 날부터 넘어가는 거니까 n은 9, 즉 9일째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9일째에 물이 가득 차서 좀 살짝 넘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이 문제는 점화식을 세워라 정도까지는 그럴싸하게 좀 도와드릴 수 있는데 그 다음은 아마 학습이 좀 더 되어 있어야만 나온 이 점화식이 이게 2항, 3항, 4항 대입해서 풀어서 9일째 가서 찾기는 뭐 지금 점화식 풀이가 안 된다면 점화식을 만든 상태에서 풀이가 안 된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좀 살짝 어려운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식이 나오면 이런 모양을 만들어서 즉 AN 플러스 1은 이꼴 PAN 플러스 Q 이런 형태의 모양이 나오게 되면 자, 이런 형태를 만들어서
그에 해당하는 이제 K값을 찾으면 자 이렇게 덩어리 형태가 등비수열 이뤄간다. 뭐 이런 형태. 그래서 덩어리 가로 부분에 대한 일반항을 구해서 AN에 대해서 정리해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 조금 설명을 들었는데 자, 이 부분은 이제 교과과정상에서 학습이 좀 잘 안 되는 학생도 많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라서 조금은 좀 제가 좀 잘 설명했나 좀 싶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설명했는데 여러분들한테 학습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풀 문항은 1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fn 주어진 식이 쭉 줘야 되는데 이것이 6의 배수임을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네모칸을 채워야 되는데 f1 여기다 이제 1 집어넣는 건가요? 그럼 1 집어넣으면 6 나오는 것 같은데 6이니까 6의 배수다. 맞고요. 6의 배수라고 가정을 하는 거 되겠고 그러면 k 플러스 1일 때 6의 배수임을 보여가는 건데 그래서 뭐 6의 배수다. 근데 뭐 보여주지도 않고 막 대충 막 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gx 아하 여기 이제 들어가는 식에 대해서 좀 살펴봤군요. 자, 알겠습니다. 맨 처음 주어진 식 fn 이 부분이 n 세제곱 더하기 3n 제곱 더하기 2n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사실 이 식은요 이 식은 매우 재밌는 식입니다. n 공통점이라면 n 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식이라서 사실 연속한 세 숫자의 곱이거든요. 그러면 이 숫자에는 반드시 3의 배수도 있겠고 당연히 2의 배수는 당연히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6의 배수가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증명해서 식을 채워야 되니까 k 플러스 1을 식을 쓰게 되면 자, 이게 이 인수분해된 식을 가지고 풀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k 플러스 2, k 플러스 3 이렇게 처리가 됐는데 이 식을 무엇으로 나타내야 되나? fk 그러면 fk도 쓰고요. k 플러스 1 k 플러스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가 3gk라는 것은 fk 플러스 1 빼기 fk 이렇게 해서 문제 원하는 답을 구해가면 되는 거죠. 사실은 뭐 저기를 어떻게 좀 정리해서 답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은 이제 답에 문제에 필요한 부분만 좀 구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빼기를 하게 되면 이제 공통 부분이 있으니까요. k 플러스 1, k 플러스 2가 처리되겠고 그러면 k 플러스 3에서 k를 빼니까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gk라는 것은 또 약분되니까 k 플러스 1, k 플러스 2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해서 gk를 구해냈습니다. 됐습니까? 자, gk를 구했는데 gx를 구하라. 그렇다는 여긴 거기다 x로만 바꿔주는 거니까 x 플러스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요. 자, 그래서 답은 4번을 가볍게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냥 이 부분을 정리하지 않고 이곳에다가 k 플러스 1을 집어넣어서 생각만 해도 좀 식이 길어지니까 웃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k 플러스 1의 세제곱, k 플러스 1의 제곱, 뭐 k 플러스 와. 자, 식의 특징을 잘 살핀 제프리가 좀 그런 측면에서는 좀 잘한 것 같습니다. 자, fn 정리된 이 상태에서 처리를 해야만 계산도 매우 수월합니다. 공통 부분들이 이렇게 있어서 계산이 매우 수월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제가 설명한 부분 잘 좀 이해하시고 여러분들도 식을 이렇게 좀 쉽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빨리 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14번 마칩니다. 15번 시작합니다. 모든 자연수 n과 등차 수열에 대해서 항이 많이 써 있습니다. 주어진 식이 성립한다고 했을 때 수열 AN에서 자연수가 되는 항들을 또 다시 골라서 BN이라고 하고 그런 BN들을 10개를 좀 더하게 하겠다. 뭐 이런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주어진 얘네들은 무슨 건가?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3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칭 구조 모양 형태가 되어 있으니까 정 가운데 항은 AEN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그런 항 4개를 계산한 결과가 12N 플러스 36이다. 제가 이제 등차 중앙 형태를 이용해서 식을 좀 간단히 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AEN 플러스 2가 3N 플러스 4고 36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자, 이런 형태의 식이 나오겠다. 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a n에다가 1 집어넣어서 4항이 12다 뭐 이런 거 좀 얻으려면 되겠죠. 자, 지금 n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두 항씩 건너뛰는 거가 공차가 3이 되니까 an 공차는 2분의 3이 되겠죠. 2분의 3n 만들어주고 4 대입하면 6에 6 처리해주면 일반항을 구해놓은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수열이 6 더하기 2분의 3, 6 더하기 3, 뭐 이런 형태로 쭉 나가는 겁니다. 이런 등차 수열. 자, 그랬을 때 자연수가 되는 것은 두 번째 항. 그 다음 번째는 또 안 되겠죠. 6 더하기 2분의 3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는 안 되겠고, 곱하기 3이 되는 거겠고, 다음에는
더하기가 아니고요. 에이, 참. 그 다음에는 6 더하기 4를 곱하기 해주니까 6 이렇게 되는 이런 항들이니까 네 번째 항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BN이라는 것은 뭐 공차가 당연히 3이 돼야 되겠죠. 건너뛰어가니까 3n 플러스 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됐군요. 우와, 겨우겨우 구해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이런 BN을 아까 몇 개라고 했죠? 자, 10개를 좀 더하기 하자. 알겠습니다. 10개 더하기 하겠습니다. 자, 시그마 BK 1부터 10까지 이렇게 처리하게 되게 되면 자, 2분의 항수 10개 들어가고요. 됐습니까? 자, 초항 플러스 마랑을 할까요? 10개 처리했으니까 초항 플러스 마랑 초항 9가 되나요? 마랑은 10을 집어넣으면 되죠? 3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됩니까? 자,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5에다가 여기가 45 처리되나요? 자, 그러면 얼마죠? 5, 5, 25, 5, 4, 20, 200, 225 이렇게 되는 건가요? 자, 아이, 이렇게 버벅거려야 되겠습니까? 산수가 왜 이럽니까? 자, 15번 이쯤부터 조금 만만치 않은 문제들이 막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보던 스타일에서 살짝 벗어난 그런 거,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자, 주어진 식 열심히 일반항 형태 다 쓰기보다는 주어진 식에 항수가 4개 있는데 이게 좀 2씩 커져가는 거니까 대칭 구조의 가운데 항이 나와서 가볍게 이런 형태로 좀 제가 살펴봤습니다. 조금 효율적으로 잘 봤죠? 주어진 식을 4개짜리로 보지 않고 하나짜리로 봐서 A 2n 플러스 2가 3n 플러스 9다라는 거 봤고요. 거기서 n에다 1 집어넣어서 4항 구해놨고 그 다음 그러니까 2n 처리되어 있으니까 두 칸씩 건너뛸 때 공차가 3이 돼야 되는 거니까 원래 등차 수열은 공차가 2분의 3인 그런 등차 수열이다. 그럼 이제 여기 두 개를 이용해서 일반항 구해놓은 이 부분. 그러면 이제 문제풀이의 상당 부분 잘 끝나는데 자, 이 부분이 좀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공차가 2분의 3이니까 한 번은 2분의 3씩 늘어나게 되면 한 번은 자연수였다가 한 번은 또 아니었다가 이렇게 되겠죠. 그때 이제 자연수가 되는 그런 것들은 짝수 번째들이 이제 자연수가 돼서 그 자연수가 되는 항들을 구해놓고 이걸 이제 BK가 되겠고요. 이런 것들을 10개를 더하게 해달라. 근데 이제 뭐 머리를 쓰다 보니까 그런지 아니면 문제풀이 하다 보는지 뭐 등차수열이 합하는데도 이렇게 힘듭니까? 자, 겨우겨우 225를 구해놨습니다. 자, 조금 까다로운 문제였는데 어떻게 좀 다시 한번 좀 되짚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잘 이해돼야 되는데 제 설명은 좀 잘 이해됐습니까? 자, 조금 더 효율적인 풀이를 하려고 나름 애를 쓴 부분들 좀 설명 좀 잘 이해하려고 여러분들도 노력을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5번 마칩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16번이 되겠습니다. 두 자연수 mn에 대하여 로그 k는 의미하는 정수이고 k의 최대값을 an이라고 한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로그 돼 있으니까 로그 n분의 2 n분의 n 이렇게 한 게 k가 되겠고 그러면 뭐 n분의 n 이 결과는 2의 k승 뭐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n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 자리에다가 1부터 50까지 집어넣으면서 주어진 식을 만족하는 k 값을 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오호. 문제의 뜻이 무엇인지 좀 잘 알아야 되겠고 어떻게 하면 내용을 정리할까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n에다가 지금 이게 50까지 갈 거니까 뭐 1에서부터 50까지를 쭉 다 조사할 건데 뭐 하나하나 살펴보면 1분의 m 이렇게 됐을 때 2의 k승이 되려면 뭐 m이 1일 때 돼서 이제 1분의 1이니까 뭐 k 값이 0 되겠죠. 됐습니까? 2의 0제곱 이렇게 될 거니까. 근데 n이 2가 되게 되면 m 이렇게 됐을 때 지금 2의 k승인데 이게 커지려면 이건 뭐 m이 1이 되면 되잖아요. 그럼 2가 되니까 k는 1 이렇게 되겠고. 되죠. 뭐 다른 숫자 뭐 m 숫자가 더 커지면은 뭐 숫자가 줄어드는 거니까 3일 때는 2의 k승. 2의 지수를 풀 게 없습니다. m이 3 돼서 k가 0 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m이 3 돼서 4가 되게 되면은 이때는 m이 1 이렇게 쳐야 되니까 2의 제곱 쳐야 되니까 k가 2가 되겠고 오호 이렇게 되는 거네. 대략 감 잡아 갑니다. 자, 그러니까 n이 홀일 때는요 k 값은 다 0 처리돼서 나오지 않겠습니다.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가 되니까 1 됐고 4가 되니까 2 되고 6 되면은 6은 2 인수가 하나 있으니까 6 되면 1 될 거고 8 되면은 8m 이거는 m이 1 되게 되면 8 되니까 2의 세제곱 이건 3 처리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있는 이 숫자들의 2의
인수 2의 개수하고 관련이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아하, 그렇다면 우리는 좀 또 다시 효율적인 풀이를 하겠습니다. 1부터 50까지 2의 인수를 모두 다 계산하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2의 배수는 몇 개가 있겠습니까? 2 배수는 2 인수가 하나 있으니까 이 부분은 25개 계산되면 되겠고, 4는요? 4는 얼마가 되죠? 4, 1은 4, 4, 2, 8, 12개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8은요? 6, 8이 48 되겠고, 됐죠? 16은요? 3 되겠고, 그 다음요? 32는요? 1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 숫자들만 다 더하면 되는 거군요. 됐습니까? 자, 일단 여기 37 되겠고, 여기 이렇게 합하니까 10 이렇게 되겠나요? 자, 그렇다면은 47 됐습니다. 1부터 50까지는 2라는 인수가 인수들을 다 이렇게 골라내게 되면 47개 인수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문제의 뜻에 맞는 풀이. 자, 47이 된 것 같습니다. 오, 다행히 답이 있습니다. 만만치가 않네요. 주어진 거 무엇을 구하라는지 자체를 이해하는 것까지가 좀 어려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새로운 식 형태가 주어져 있고요. 그래서 그 식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형태로 열심히 만들어 봤는데, 만들어 봐도 뜻하기 좀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n에다가 1, 2, 3, 4 집어넣었을 때 무엇을 구하는 건지를 이렇게 조사를 하면 되죠. 이 됐을 때 이렇게 조사 됐습니까? n에다가 1, 2, 3, 4 이렇게 좀 집어넣어가지고 조사 들어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이 k 값이 어떻게 주면 가장 커질까? 홀수 있을 때는 다 k 값이 0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조절을 하더라도 안 되는 거니까 3일 때 역시 k 이렇게 조절되는 거니까 홀일 때는 k 값이 다 0이 되겠다. 열심히 더하기 해봐야 최대값 구해가는데 0 더하기 해봐야 보태면 안 되겠고, 다른 경우 2일 때 이게 1 처리되고, 4일 때 2 처리되고, 8일 때 3 처리되고, 됐습니까? 2의 세제곱 처리해서 k가 이게 3 이렇게 3 처리되고, 오호, 요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힌트를 얻어내는 거죠. 아, 인수개수구나. 됐습니까? 그렇다면 그 인수개수를 1, 2, 3, 4 차곡차곡 가는 게 아니라 1부터 50 사이에 한꺼번에 계산할 때 이 인수는 도대체 몇 개 있을까? 25개가 있고요. 4라는 것은 인수가 2개인데 그 부분이 이쪽에서 한 번 계산됐고 이쪽에서 또 다시 한 번 더 계산되기 때문에 4라는 인수가 12번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8이라는 것은 이곳에서 한 번 계산됐고 여기서 한 번 계산됐으니까 지금 한 번 더 계산해주면 되죠. 그게 이제 6개 있다. 그래서 이제 개수만 이렇게 카운팅해서 전체 계산하면 되는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상당히 까탈스럽게 개념 이해도 좀 해야 되는 그런 형태인데 제 설명이 좀 잘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름 주어진 식의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설명하려고 애를 썼는데 첫 전달이 좀 잘 됐기를 바라고요. 가급적이면 이런 응용 문제들도 풀 수 있는 실력을 여러분들 좀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16번 해설 마칩니다. 17번 시작합니다. AB, BC, CA 길이가 주어져 있는 삼각형에서 두 점 PQ를 AB, AC 위에 잡았습니다. 이때 PQ를 이은 직선이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한다. 이렇게 됐을 때 PQ 길이의 최소값은 어떻게 되느냐? 문제의 뜻 파악 좀 빨리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각형을 그리고요, ABC 표시를 하고 AB 길이 표시되어 있고 BC 길이 표시되어 있고 CA 길이 표시되어 있고 PQ를 대략 잡아서 PQ를 이렇게 잡아서 됐습니까? 근데 넓이가 2등분 된다. 그럼 AP 길이 이런 곳을 X, 이런 곳을 Y 이런 식으로 해서 표시해야 문제 표현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넓이부터 시작합니다. 2분의 1 5 곱하기 7 곱하기 sin A 해주면 넓이가 나오는데 2분의 1 XY sin A 이렇게 해서 넓이를 구하게 되면 이 안쪽 부분의 넓이가 구해졌는데 그 넓이에다가 2배를 해야 전체 넓이가 되겠다. 자, 공통되는 부분 이렇게 약분을 하고 나면 XY 값이 2분의 35라는 결과가 딱 나오죠. 됐습니다. 자, 이제 XY 곱 정보, 이런 곱에 대한 정보가 되어 있고 나중에 길이를 가야 되는 거니까 잘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끼인각 형태는 코사인에 대한 정보를 얻어야 되겠죠. 자, 그럼 코사인 A를 삼각형 ABC에서 먼저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2배의 5 곱하기 7에다가 5제곱 더하기 7제곱 빼기 8제곱 처리되면 되겠죠. 25, 49, 64 이렇게 빼야 되니까 60 사라지고 14에서 4 빼는 형태가 되는군요. 그럼 10 처리되겠죠. 2, 5, 7 이렇게 되는데 요게 이제 약분되는 형태로 좀 계산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럼 코사인 값이 7분의 1 이렇게 나온다. 구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코사인 값 얻어주면 우리는
PQ제곱을 구할 수가 있죠.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Y의 코사인에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코사인 값이 7분의 1 주어져 있고 2분의 35, 2, 35 그러면 뭐 X제곱 더하기 Y제곱에다가 여기가 그러면은 7분의 1이니까 5 이렇게 정도 남나요? 자,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 중요한 것은 여기서 어떻게 해주면 이제 최소값을 갖느냐 이런 형태의 질문이 됐는데 재밌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제곱되어 있고 우리는 곱에 대한 정보가 되어 있고 자연스럽게 무엇을 떠올려야 되죠? 산술기하 평균 떠올려야 되죠. EXY 됐습니까? 자, 여기다가 이제 2분의 집어넣으면 그냥 35 집어넣어도 되는군요. 그럼 이제 결과 30 해서 최소값 30 얻어냈습니다. PQ 제곱 30 얻어졌으니까 PQ는 이제 루트 씌운 루트 30을 구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좀 까탈스러운 몇 가지 요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변 길이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넓이에 대한 표현했으니까 넓이에 대한 표현에서 자, 이제 여기를 이제 센스 있게 XY 놓은 것도 잘한 거죠. 그래서 이제 관계식을 좀 만들어 놔야 됐고요. 그 다음 PQ 길이를 구하려면 제 끼인각 형태가 각도가 필요한 거니까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각도를 좀 구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 코사인 법칙에서 식을 세워놨는데 와우, 이제 여기에서 이 모양 형태랑 곱에 대한 정보 주어진 거랑 연결시켜서 산술기하 평균을 또 연결해야 된다는 이런 점, 코사인을 떠올려서 해야 됐던 점, 아까 이제 넓이 해야 됐던 점, 자, 몇 개의 그런 구성 요소가 담겨져 있는 좀 까탈스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좀 이렇게 잘 생각을 해보면 교과서 연습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타학교 시험 문제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해보면 의외로 좀 출제가 좀 많았던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출제가 많이 됐다고 문제가 쉽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 대표적인 응용 문제라는 뜻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17번 확실하게 공부해서 다음에 또 출제 가능성이 또 높은 그런 문제 형태니까 학습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몇 개 복잡한 이론이 좀 관여되어 있으니까 복습 철저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18번이 되겠습니다. 첫째 항이 50이고 공차가 정수인 등차수열이 되는데 열심히 합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절대값을 또 씌워놨습니다. 하하, 좀 이론을 헷갈리게 만들었나 봅니다. 이런 수열 tn이 숫자가 또 이렇게 또 바뀌는 일이 생깁니까? 점점 커지는 듯 하다가 17을 중심으로 또 이렇게 바뀌어가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무슨 얘기인가요? 자, 50 이렇게 돼 있고 50 플러스 t 이렇게 된 등차수를 가는데 공차가 플러스가 되면 숫자가 점점 계속 커져가기만 하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합을 할 건데 계속 커져가기만 하는 거니까 자, 중간에 문제에서 제시하는 이런 것들은 아마 등장하지 않을 겁니다. D값이 이제 0보다 작은 그런 형태가 나오겠죠. 근데 쭉 진행하다 보게 되면 어딘가에 플러스 되고 어딘가부터 그러면은 항이 마이너스가 나오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양수들을 계속 더하게 해주면 값이 점점 커져가는 거니까 당연히 절대값 커져가겠죠. 17항까지 커져가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항부터는 이게 이제 음수니까 음수를 더하게 한다는 것은 실제로 숫자가 줄어드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절대값이 조금 줄어들겠습니다. 자, 그런 뜻이군요.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러면 50 플러스 n-1d 이렇게 한 이 일반항 형태에서 17을 대입하니까 50 플러스 16d 이 부분은 양수가 되어야 되겠고 50 플러스 17d 이 형태는 음수가 되는 그런 d 값을 찾아달라. 그럼 d는 당연히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마이너스 48 처리해 주는 거니까 여기가 이제 2가 되겠고 됐습니까? 3 곱하기 51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 이런 형태가 되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차를 찾아냈습니다. 자, 근데요, 여기 찾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tn들이 계속 언젠가 이제 점점 이게 좀 앞에 부분이 커져고 뒤는 이제 줄어들었다. 뭐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합에 대한 식을 가지고 좀 더 설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SN은 좀 어떻게 되나요? 2분의 항수에다가 100 플러스 n-1 곱하기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되나요? 물론 이제 절대값이 좀 있어야 되는데 자, 이 부분은 또 그럼 뭡니까? 2분에는 그대로 놓고 n도 놓고 그냥 마이너스 3n 플러스 10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최고차가 음이니까 그래프 모양 쭉쭉쭉 되는데 그 값이 이게 이제 나중에는 숫자들이 점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n에다가 숫자를 조금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음수가 되고
하하,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자, 처음에는 이게 지금 여기 이제 0 되는 근처를 지금 값을 제가 좀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숫자를 점점 크게 집어넣게 되면 얼마인가요? 3분의 103이면 얼마죠? 3, 3은 9에다가 3, 4, 12, 34점 얼마인가요? 자, 그러면 34항까지 갈 때, 34항까지 갈 때 이 결과가 점점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어갑니다. 줄어들어갑니다. 어우, 그렇다고 이게 음수는 아닌데 잘못 표시했습니다. 숫자가 줄어들어갑니다. 34항까지 갔을 때 34항 줄어들고 33항이 좀 더 크겠다는 뜻이죠. 됐습니까? 그리고 35가 되게 되면 105가 되니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35항 됐을 때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숫자도 좀 알아보죠. 뭐 이쪽까지 계산을 좀 더 해야 되는데, 자, 일단 이 안쪽 계산이 34를 대입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34를 이렇게 대입하면 102가 되니까 1 처리되나요? 그러면 여기가 17 정도가 되는 거군요. 됐습니까? 그 다음 35를 대입하면 2분의 35에다가 이곳이 105니까 2 이렇게 처리돼 약분하니까 이게 이제 마이너스 35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단 이야기.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절대값을 씌워야 되니까 이제 이 중간 부분에서 꺾여서 올라가서 이게 다시 35가 돼서 35의 숫자가 더 커져가겠다는 얘기죠. 점점 줄어듭니다. 그랬다가 34일 때 플러스였다가 35일 때 마이너스인데 절대값에서 꺾어서 올라가서 돼서 오히려 절대값이 더 큰 숫자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tn 플러스를 했을 때 앞에 게 더 커야 된다면 33이 34보다 t33이 34보다 t34보다 크다. 이 부분이 성립하는 거죠. 예쁘게 써야 되는데 t34 됐죠? 그 다음에 t35가 되면 이 부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t34, t35 되니까 이쪽이 더 커져가는 거니까 자, 요때 성립하겠다. 자, 그렇게 만족해주는 n은 얼마입니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33입니다. 우와, 나중에 답까지요. 자, 의미 파악을 좀 정확하게 해야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아주 그 관계를 꼼꼼하게 따지게 묻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째 항이 50이고 공차가 정수. 좋습니다. 숫자들이 근데 합을 해가는데 합이 점점 절대값이 당연히 커져가겠죠. 양수들을 다 더하게 해가는 거니까. 근데 음수가 되면 실질적으로는 최대값이 조금 줄어드는 역할이죠. 그럼 절대값도 당연히 줄어드는 역할이니까 그렇게 되는 숫자를 찾아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차를 찾았고 그걸 가지고 합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근데 이 합 형태도 보게 되면은 33, 34, 35 요 근처가 돼서 이제 즉 34점 얼마 중간 항이 이제 전체 결과가 양수 음수가 바뀌는 거가 되는데 34항까지는 양수가 되니까 값이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17항을 넘어가면 이제 음수들을 하기 때문에 자, 숫자가 이제 점점 줄어드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숫자가 아마 커져갔을 겁니다. 그죠? 여기 17항까지 17항이었나요? 아까요? 자, 17항까지는 결과가 점점 커져 가다가 값이 이제 줄어들어서 33항, 34항 이렇게 갔을 때 이제 결과가 34항일 때 양수가 되긴 하는데 33항이 더 큰 거고 34가 더 작고 이런 형태가 되겠죠. 35 음수 되는데 절대값 시켜서 이제 양수를 만들 때 절대값 자체가 더 이렇게 커져가는 그런 거니까 문제의 조건에 맞는 tn 플러스 이 형태에 맞는 숫자를 또 정확히 잘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또 해놓고 이 숫자를 또 잘못 찾아서 답을 잘못할 가능성도 있는 거니까 꼼꼼하게 또 점검해야 되는 와우 쉽지 않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동원고 문제가 15번 넘어가면서부터 좀 쉽지가 않네요. 자, 정확하게 학습을 했어야만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그냥 간단한 공부가 아니라 자,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철저하게 정확하게 잘 생각하는 것까지 포함한 상당히 까탈스러운 문제였습니다. 18번 복습 열심히 잘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9번 시작합니다. 그림과 같이 중심이 O, 원 위에 세점 ABC와 부채꼴 OAB, 선분 AC와 OD의 교점, OD 길이 곱하기 코세타, 코사인 세타 값, 넓이, 베타, 넓이 곱하기 코사인 베타. 주어진 값이 상당히 복잡하게 주어진 것 같습니다. 자, 필요한 부분들 메모에 감사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D 길이가 3 주어져 있는데 지금 변 길이 나눠져 있는데 이걸 곱하기 결과를 가르쳐 줬습니다. 자, 중학교 때 배웠던 할선을 좀 아느냐 뭐 이런 형태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AD 곱하기 CD 길이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자, 이쪽에 DB 길이, 이거 연장선이니까 반지름을 이용해서 표시하게 되면은 R-3, R 플러스 3하고 결과가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럴싸합니다. 그럼 이게 R제곱 마이너스 9가 되는데, 여기에 40 써 있으니까 R제곱이 49가 되는 거니까 반지름이 7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OAD 각도. 와, 요거 풀긴 푸는데 생각해보면 갑작스레 이게 또 생각하다는 게 쉽지는 않네요. 자, OAD 각도 세타 나와 있는데 코사인 값 주어져 있다는 얘기는 코사인 법칙을 써서 AD 길이 X라고 해놓고 구해달라, 이런 모양인 것 같습니다. 구해줘 뭐. 자, 9는 X제곱 49 빼기 2배의 7X 코사인 21분의 19 이렇게 처리됐나요? 자, 약분해서 3 이렇게 처리되는데 분모에 3 생기니까 안 이쁘죠? 3X제곱. 자, 그러면 이거 얼마일까요? 38X 되겠고, 이게 40이었으니까 120 처리돼서 2차 방정식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게 인수분해가 되어야 되는데 잘 되나요? 일단 13 써놓고 38을 만들 거를 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38, 3, 6, 18, 그럼 20 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X값이 6하고 3분의 20하고 뭐 두 개가 나오나요? X값이 6하고 X값은 또 3분의 20 이렇게 생깁니다. 3분의 20, 3, 7이 21, 7에 매우 가까워야 되겠다. 3, 6, 18, 일단 6 정도 놓고 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확인 사살을 해야 되는데, 이야, 이 부분, 이거 어떻게 되죠? 이야, X값이 근데 6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거 사실은 정확하게 또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만만치가 않군요. 자, 이렇게 일단 X값은 6인 걸 일단 처리해서 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삼각형에서 넓이를 또 구해달라. 이게 넓이를 또 구해놔야 되겠죠. 넓이 S를 구하겠습니다. 2분의 1. 그럼 어떻게 되죠? 7, 6. 사인 세타가 되는데, 사인 세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 요것도 또 산수를 해야 됩니다. 자, 21분의 19가 그래, 2 거꾸로 썼습니다. 우와, 이거 지금 계산식이 많아지니까 뭐 정신이 없습니다. 코사인 값이 2분의 1분의 19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이제, 자, 이걸 또 그러면 또 어떻게 처리할 걸까요?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더하게 해주면 2 처리가 되겠고, 차가 2가 되겠고, 곱을 하게 되면 38이 됩니까? 21? 아니죠. 40이 되죠. 40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뭐 금방 풀이가 되겠군요. 자, 그러면 21에다가 이 값이 40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1분의 40이면 2 곱하기 4 곱하기 또 10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죠. 2 하나 또 더 맞아 나오니까 4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5가 남나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넓이가 4 루트 5가 되는 것 같습니다. 되셨죠? 4 루트 5 겨우 하나 구했습니다. 오, 또 베타라고 했습니다. ADB 베타 이렇게 돼 있을 때 코사인 베타를 구해야 되나요? 코사인 베타. 자, 이쪽 각 형태가 되겠죠. 오, 그러면은 뭐 그냥 코사인 법칙 쓰겠습니다.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베타니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처리해서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아까 저기를 그냥 6 처리했으니까 3, 6, 2, 3, 6 해져 있고 9, 36 빼기 40, 77, 49 이렇게 됐던가요? 자,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해야 되면 얼마가 됩니까? 이게 45니까 마이너스 4가 되나요? 마이너스 4면 여기 또 지워지니까 3 남고 마이너스 9분의 1 이렇게 처리돼서 코사인 베타 값은 9분의 1이 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문제에선 최종적으로 S 코사인 베타를 구해달라. S 코사인 베타를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S 4 루트 5 코사인 베타 9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됩니까? 오호, 그러면은 9분의 4 루트 5 해서 답을 구하는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이제 근데 지금 X값이 3하고 3분의 20하고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은 AD 곱하기가 40인 이 부분에 가서 좀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은 CD 길이가 더 길다고 했으니까 간단하게 좀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됐고요. 오, 됐습니다. 풀이해서 결과
9분의 4루트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문제 주어진 거 다시 한번 검토해 볼까요? OD 길이 주어져 있어 표시하는 부분들은 문제가 없고요. 근데 AD 곱하기 CD 길이 여기가 40이라고 주어진 부분들이 이게 좀 일단 1차적으로 좀 특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곱이 되어 있는데 갑자기 이 부분을 계산하려면 중3 때 배웠더니 할선을 이렇게 좀 떠올려서 처리를 할 수 있는지. 와, 제가 이제 뭐 저는 맨날 다루는 거니까 뭐 당연히 생각이 나서 이 부분 처리하겠지만, 자, 갑작스레 있는 부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해서 반지름 7을 구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타라고 해서 이제 코사인 세타 해서 x 길이를 구해 갔는데 그 길이가 또 답이 두 종류가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곱하기 한쪽 길이를 지금 x라고 했으니까 다른 쪽 길이는 뭐 x분의 40이 되겠죠. 지금 뭐 한쪽 길이 x 되면 다른 쪽 길이가 나오는 거니까, 자, 지금 저게 40대 있으니까 그러면 40을 6으로 나누면 얼마인가요? 자, 이렇게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3분의 20 곱하기 이렇게 해서 이제 40이 된다고 치면 이게 이 약분되니까 한쪽이 6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습니다. 됐죠? 자, 한쪽 이쪽 길이가 3분의 22 처리가 되게 되면 이쪽은 이제 6 처리가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 CD 길이가 더 커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맞지가 않죠? 그래서 6이 선택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사실 확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문제의 조건하고 매치업해서 확인 과정이니까 쉽지 않았습니다. 자, 구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넓이를 또 구해야 되는 거니까, 넓이는 이제 구하는 거니까 넓이식 뭐 이걸 확인해서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거는 그냥 개수만 좀 많은 거죠. 자, 그거 들어가기 위해서 사인 값은 또 도형해서 또 계산해서 또 사인 값을 또 처리해야 되는 애로사항은 좀 존재했습니다. 그 다음 베타 구해가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이쪽이 베타, 파이 마이너스 베타가 돼가는 거니까 뭐 사인 법칙을 써도 됩니다. 사인 세타분의 3은 뭐 사인 세타분의 3은 사인 베타분의 7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데, 뭐 코사인 값을 물어봤으니까 그냥 코사인 값을 곧바로 구하려면 제2법칙 쓰는 게 더 좀 무난한 것 같습니다. 중간 이렇게 이제 복잡할수록 그냥 단순하게 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됐습니까?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다 얻어졌으니까 답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구하라는 정보가 꽤 됩니다. 그죠? 구하라는 정보. 그러니까 반지름도 구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AD 길이도 구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사인 넓이 형태, 코사인 뭐 베타에 대한 것들. 지금 많은 정보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잘 찾아서 문제풀이에 딱 연결시켜 가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자 19번 문제의 좀 핵심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까탈스러운 거니까 복습 좀 철저하게 잘 하셔서 다음번에 좀 스스로 좀 자신감 있게 좀 풀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좀 여러분들이 갖추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9번 해설 마칩니다. 와우, 이게 또 뭔가요? 와, 20번 문제 보자마자 번호보다는 이 숫자에 정신없게 우리를 만들어 갔습니다. 자, 어떤 규칙의 아래 그림 같은 수를 만드는 후 작은 수부터 나열하여 수열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5755는 과연 K번째 숫자고 846번째 숫자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물어봤습니다. 자, 숫자를 보게 되면요, 357 이렇게 나와 있고요, 33, 35, 37, 53, 53, 57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3개짜리로 해서 쫙 만들게 나오고요, 그 다음은요 4개짜리를 만들게 쭉 나오고요, 계속 이어지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이 357, 33, 35, 37, 53, 55, 57 여기 써진 거 보면 이게 뭐죠? 우리가 이제 중복순열이죠. 중복순열. 중복순열에서 자, 두 자리 개수 해주면 여기 오는 3가지, 여기 오는 3가지 해서 9가지 다 만들어진 겁니다. 여긴 27개 만들어지고. 이해됐습니까? 자, 이런 형태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5, 7, 5, 5 얘네들은 과연 어떤 숫자인가, 뭐 이런 거 좀 알아보라고 했는데, 자, 한 자리 숫자에서 만들 수 있는 개수가 일단은 3의 1제곱해서 3가지가 되겠습니다. 두 자리 숫자를 만들어라, 이걸 만들게 되면은 3의 제곱 이렇게 돼서 9개를 만들겠습니다. 세 자리 숫자를 만들어라, 그러면 3의 세제곱 이렇게 처리해서 27개를 만들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우리가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계산해야 될 숫자가 이제 5, 7, 5니까 네 자리 숫자거든요. 자, 네 자리 숫자인데 3으로 시작하는 거가 또 다 끝나야 되겠고,
여기까지인데 좀 계속 추가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3의 세제곱하면 27 가지수가 되는 거니까 빨리 누적시켜 볼까요? 자, 그럼 54에다가 맞습니까? 3가지, 12가지 됐고 천천히 할까요? 자, 54에다가 12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현재 스코어와 66가지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럼 5로 시작해 볼까요? 5, 3으로 시작하는 거가 또 나와야 되겠고 5, 5로 시작하는 거가 또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럼 또 9가지 해서 또 18가지가 또 만들어지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엔요 5, 7로 드디어 시작하고 5, 7, 5, 5였습니까? 5, 5였죠. 5, 7, 3으로 시작하는 또 3가지가 더 추가되겠고 됐습니까? 5, 7 이제 드디어 5로 시작해서 5, 3, 5, 7, 5, 5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항이 또 더 추가가 되겠죠. 두 번째 항 더 추가가 되겠습니다. 참, 그러면 여기 5개가 되겠고 23번째 이렇게 처리해주니까 하하 89번째 항이 되겠다. 라고 됐나요? 89번째. K값 구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846번째 숫자는 도대체 뭐냐? 그럼 뭐 정상적으로 누적시켜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4개 만들어가는 가지수는 어떻게 되는 거죠? 4개 만들어가는 가지수는 3의 4제곱 이렇게 되겠고 되시죠? 3의 4제곱 81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거 자릿수들은 해주면 현재 스코어 몇 개라고요? 800이라고 했죠.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 쭉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3의 5제곱 이렇게 처리되면 이게 얼마가 되나요? 243 됩니까? 자, 이쯤이면 좀 어느 정도 된 것 같으니까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3, 9, 27, 81, 243 이렇게 뭐 전부 다 합해야 되는 거죠. 3-1, 3 곱하기 3의 5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2분의 3 곱하기 242 처리되니까 121에다가 3을 곱하기 했으니까 363가지가 됩니까 현재? 자, 여기까지가 363가지가 됩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자리 시작하면서 근데 여기다가 3을 곱하기 한 600 얼마가 넘어가니까 이건 이제 넘어가니까 그건 안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3으로 시작하는 숫자를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243 또 5로 시작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243 그러면은 486가지가 추가가 되죠. 그러면 849가지가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849가지 846가지가 되어 있네요. 와, 6가지. 그러면 여기 끝에서부터 좀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끝에서 찾아가면 5, 7, 7, 7, 7, 7 요게 이제 849번째라는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바로 앞에 5고 그 바로 앞에 3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까? 9, 8, 7. 6까지니까 그것도 바로 앞에 숫자가 되겠습니다. 와, 그러면 5, 7, 7, 7. 요거 바로 옆에 숫자니까 5가 되겠고, 맨 마지막 숫자니까 7 되겠습니다. 찾았습니다. 5, 7, 7, 7, 5, 7. 자, 5, 7, 7, 7, 5, 7 숫자 찾았고요. 아까 몇 번째였습니까? 89번째였죠. 89번째. 됐습니까? 그래서 두 숫자를 좀 합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와, 6. 그 다음에 9에 4 처리되겠고 8 되겠습니다. 5, 7, 7 이것도 하나 더 써야 되는 5, 7, 7, 8, 4, 6 되겠습니다. 5, 7, 7, 8, 4, 6 와, 있습니다. 야, 이게 참 나름 재미있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수열 문제인지 경우의수 문제인지 좀 잘 모르겠습니다. 숫자 자체가 이제 중복 순열로 되어 있으니까 자, 중복 순열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을 판단했고요. 자, 그렇다면 한 자리 만드는 거, 두 자리 만드는 거, 세 자리 만드는 거, 자, 이런 데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자리 이렇게 만들어낸 거 됐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숫자가 5, 7, 7, 5 네 자리 숫자니까 자, 3 지나서 5에 3, 5 하는 이런 부분 다 지나서 만들어가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런 형태를 좀 5, 7, 3, 4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이렇게 가는 이 부분, 누적시켜가는 이 부분 좀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한 가지. 그냥 하나만 물어봤으면 무난한데 다음에 이제
846번째 숫자는 어떻게 되느냐 이걸 이제 알아보려고 하니까 숫자가 계속 누적돼야 되니까 3, 9, 27, 81, 243 이렇게 누적돼 가는 건데 243 그 다음 숫자가 숫자가 엄청 커지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숫자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일단은 여기 네 자리까지 다 충족시키고 다섯 자리 만들 때 다섯 자리까지 충족시키고요. 여섯 자리 만들 때 3으로 시작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리. 그 다음 다섯 자리 누적시켜서 5로 맨 끝자리가 하게 되면 849번째였거든요. 자, 근데 846번째니까 그 다음에 여기 세 개를 만든 거니까 9, 8, 7. 그거보다 하나 더 작은 숫자니까 여기를 이제 바꾸고 그 맨 마지막 숫자. 요게 이제 우리가 찾는 그런 숫자였다. 해서 찾아냈습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숫자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런 특징을 정확하게 잘 판단해서 풀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는 사실 뭐 이렇게 군수열 뭐 이런 거하고도 연관성이 있는 그런 거니까 수열 파트 뒤에 여러 가지 수열 모양에서 아주 재밌다는 얘기는 좀 살짝 구하기 불편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재밌는 문제를 찾아서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자, 20번 설명 잘 이해됐길 바라면서 20번 해설 마칩니다. 21번 시작합니다. 모든 항이 자연수인 수열 AN에서 초항 가르쳐줬고 자연수 n에 대해서 an 플러스 e는 이런 규칙을 만족시키는 k 개수다. 자, 10항까지 다 합했을 때 결과가 300 됐을 때 6항은 과연 얼마가 되느냐. 자, an 플러스 e 정의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힌트는 k 개수입니다. 힌트는 k의 개수입니다. 어떻게 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긴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주어진 식을 k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자, n 플러스 2분의 1 kan 이렇게 됐을 때, 자, 이쪽은 이제 곱하기 해가지고 쫙 처리해주면 k는 n 플러스 2 an보다 작거나 같다 처리가 되겠고요. 자, 다음에 이쪽에 kan n분의 1 곱하기 샥 처리해주면 n은 nan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k값 범위가 딱 되겠습니다. 만족하는 자연수 개수다. 근데 여기가 이제 양쪽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 부분에서 왼쪽 걸 빼고 더하기 1을 처리해주면 되죠. 자, 그렇게 처리되니까 이제 나왔습니다. an 플러스 2라는 것은 2an 플러스 1이다. 이런 형태의 이웃한 항사의 관계식인 점화식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다. 어렵죠? 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이 또 난관입니다. 초항 가르쳐줬고 그냥 이런 관계식에 의해서 근데 다음 항인 n 플러스 1이랑 2항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거 어떡하죠? 일일이 좀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A1은 3 주어져 있을 때 A3은 구해갈 수가 있습니다. 1을 대입하니까 7 되겠고 A5는 7을 대입하니까 15가 됩니까? 15가 되겠고 A7은 어떻게 됩니까? 30에 31 A9는 62에 63 자, 이렇게 또 구해야 된다는 부분이 좀 약간 서글픕니다. 근데 A2는 모르니까 X라고 넣어야 되고 그러면 A4는 2X 플러스 1이 되겠고 A6는 4X 플러스 2에 4X 플러스 3이 돼야 되겠고 A8은 8X 플러스 7이 됩니까? 자, 이렇게 돼야 되겠고 A10은 16, 14, 15가 되겠죠. 15 이렇게 처리해서 결과를 얻어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얘네들이 모두 다 더하기 하라고 했거든요. 더하기 한 결과니까 와우. 이야, 이것들 뭐 다 더하기 해야 되는데 좀 집중해서 잘 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거 10 처리해주면 되는가요? 10에다가 이건 얼마일까? 46 처리해주고 63 이렇게 가면 될까요? 그러면 100, 110 맞습니까?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거 얼마가 되죠? 100에다가 109, 119가 되나요? 119 처리해서 결과 나왔습니다. 뭐 이거 처리해주면 되겠고 자, 그 다음은요 X, 2X, 4X, 8X, 16X 20, 30, 31X가 되나요? 31X 처리가 됐죠? 그 다음에 10에다가 25, 26이 되나요? 26도 처리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결국 최종적으로 얼마입니까? 31X 더하기 자, 5 처리가 되겠고 45인가요? 145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300이라고 된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31X는 155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X 값은 355. 아우,
일단 x는 깔끔하게 나오네요.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겨우겨우 구했는데 또 6항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6항이 아까 4x 플러스 3이었죠. 4x 플러스 3 이어서 해야 되겠습니다. 4x 플러스 3 이렇게 처리가 됐고 x 값이 5니까 23 처리되면 되나요? 자, 된 것 같습니다. 자, 23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23 됐죠? 자, 만만치가 않군요. 자, 21번. 맨 처음 수요를 구하는 것부터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 부분. 자, 어떻게 해주면 a n 플러스 2가 정의되어 있는데 이 정의되어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쉽게 나오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힌트는 자연수 k 개수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주어진 식을 k에 대한 식 형태로 해서 이 안에 만족하는 개수를 구해야겠다. 그러니까 이제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 빼고 더하기를 해서 관계식을 구해가는 게 일단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게 이제 n하고 n 플러스 2 사이의 관계라서 1, 3, 5, 7 홀수 부분 가겠고 짝수 부분 모르니까 x라고 놓고 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는 자 이게 이제 그냥 일반적인 조마식 풀이 형태가 아니라서 두 칸 건너뛰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냥 더하기 하는 형태로 보여간 게 조금 마음이 아프지만 뭐 일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됐습니까? 자, 복잡한 형태의 점화식을 근데 주어진 게 아니고 또 만들어서 풀어야 되는 거니까 쉽지 않은 그런 문제였습니다. 복습도 복습 여러분들이 또 여러 차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습 잘 하셔서 21번도 좀 잘 풀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도록 노력을 기울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22번 동원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나요? 자연수 n에 대하여 1항, 2항 조져 있고 이웃하는 두 항을 합하여 다음 번째 항을 만들겠다. 피보나치 수열이 나왔네요. 이거 쉽지 않은 수열인데 자 이런 것을 만족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주십시오. 피보나치 수열은 일반항 구하기가 제가 기억하기로 수리논술 시험 문제에도 나오는 그런 건데 자 이런 수열의 특징 물어보는 거라면 이 부분은 그냥 우리가 항들을 구해서 그냥 보기에 OX를 그냥 답해가는 게 일반적으로 그냥 무난한 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3항을 구하게 되면요 둘을 합하는 거니까 2가 되겠고 4항을 구하게 되면요 또 둘을 합하는 거니까 둘 합해서 3 5항은요 합해서 5 6항은요 8 7항은요 13 8항은요 21 뭐 이렇게 가면 되죠. 9항은요 뭐 34 이렇게 되겠습니까? 뭐 이쯤 하죠. 뭐 너무 많이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기억을 물어보겠습니다. 5항까지 이만큼 해서 이것들 모두 다 합한 결과하고 7항이라는 숫자 13하고 알아달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많이 어렵겠습니까? 지금 5하고 8하고 더하기 해서 13 이렇게 나온 이 항인데 그냥 뭐 무난하게 다 더하기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 이제 4개의 합이 5, 6, 7 이렇게 되는 거니까 8이 안 되죠. 자, 그렇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이 결과가 커지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됐고 니은은 n항까지 합하고 에다가 더하기 다시 한번 해주면 an 시그마 해주고 더하기 1 한 이 결과가 an 플러스 2가 되느냐 이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맞는 얘기 같은데 알아볼까요? n이 1 이렇게 되면 요거 합한 거랑 요거랑 비교해주면 당연하죠. 됐습니까? 더하기 1 하게 되면 결과 되겠고 만약에 이렇게 더하기 해주게 되면 3인데 되겠죠? 여기까지 다 합하니까 4에다가 더하기 1을 하게 되면 요항 5 맞습니다. 이것까지 다 더하기 해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5, 6, 7에다가 더하기 1 하니까 8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맞는 얘기가 되죠. 맞습니다. 그냥 이렇게 알아보는 게 무난할 것 같습니다. 자, 뭐 그 관계를 일일이 다 조사해서 설명드리면 뭐 되긴 되겠지만 그 부분 지금 막바지 시험 장소 마지막 문제 풀어가는데 그러면 힘들니까 그냥 보기 대입해서 맞는 형태를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홀수 번째들을 열심히 합하면은 이렇게 되느냐 뭐 그렇습니다. n에다가 1을 대입하면 1항이 이렇게 되면 뭐 n이 1이면은 1항하고 2항은 결과 같으니까 당연히 오케이 되겠고요. 다음에 n이 1이면 1, 3 두 개를 합하면 1하고 2 더하기 해서 3인데 4항 결과가 되느냐 맞습니다. 그 다음엔 좀 색깔을 좀 다른 걸 한번 해볼까요? 1, 3, 5항 이렇게 합하게 되면은 결과가 8 되는데 8 되느냐? 맞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13까지 다 더하게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 결과
얼마였죠? 8에다가 이 결과가 8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더하기 해서 그 다음항 만드는 거니까 당연히 되는 거죠. 자, 잘 생각해 보니까 이 부분은 니은 부분에 나온 결과를 좀 이용해서 좀 풀이를 진행하면 될 수 있는 뭐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맞는 이야기 해서 기억 니은들이 모두 맞다.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오, 다행입니다. 피보나치 수열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일반항 구하는 것 자체도 매우 까다로운 뭐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되는데, 단지 그냥 주어져 있는 식이 맞느냐 틀리냐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항들을 좀 구해놓고 그 외에는 그 항을 중심으로 해서 주어진 식이 그냥 맞다 이렇게 처리해 가는 게 그냥 설명이 가장 무난한 것 같습니다. 자, 매우 어려운 형태의 피보나치 수열이 나왔는데 다행히 질문이 조금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거라서 다행인 그런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자, 22번 동고시험 문제 마지막 문항이었습니다. 중간에 15번 문항 정도에서부터 까탈스러운 문항들이 좀 많았는데 복습들을 좀 철저하게 잘 하셔서 여러분들 실력 상승에 보탬이 되는 제 강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2번 끝으로 동국 해설 강의를 마칩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